손자병법 제9편 행군. 군대의 행군의 원칙. 첫 번째, 상황에 따른 전투의 4가지 방식. 손자는 말한다. 무릇 군대를 주둔시키고 적의 동향을 살필 때에는 첫째, 산을 넘어 계곡에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땅, 즉 탁 트인 곳을 보고 높은 곳에 주둔해야 하며, 두 번째, 급경사가 있는 지형에서는 그 지역을 올려다보며 싸우지 않으니 이것이 산악지대에서 주둔하는 군대의 전쟁 원칙이다. 세 번째, 강을 건너서는 반드시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둔해야 한다. 적군이 물을 건너 쳐들어오면 물가에서 맞아 싸우지 말고 절반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면 이롭다. 강을 건너는 적과 싸울 때에는 아군이 강에 근접해서 적을 맞아 싸우지 않아야 한다. 살 수 있는 땅을 보고 높은 곳에 주둔해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지니 이것이 강물에서 주둔하는 용병의 원칙이다. 네 번째, 척택, 즉 염분이 많은 땅과 진퍼를 통과할 때는 오직 신속히 지나가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만일 척택 가운데에서 교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수초에 의지하고 우거진 나무를 등지고 있어야 하니 이것이 척택에서 주둔하는 군대의 용병 원칙이다. 다섯 번째, 평평한 지대에서는 이동이 쉬운 곳에 주둔하고 오른쪽이 높은 곳을 되도록 등지며 앞쪽은 죽을 수 있고 뒤쪽은 살 수 있는 지형에 의지하라. 이것이 평평한 지대에서 주둔하는 군대의 용병 원칙이다. 무릇 이 4가지 용병의 유리함은 황제가 사방의 우두머리를 이긴 까닭이다. 손자는 어떤 경우에도 적에게 인의를 베푸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적군이 전열을 가다듬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공격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기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병사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라. 무릇 용병은 높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싫어하며 볕이 드는 곳을 귀하게 여기고 그늘진 땅을 천하게 여긴다. 생명을 보양하고 단단한 땅에 주둔하면 군대에는 온갖 질병이 없어지니 이를 필승이라고 한다. 언덕과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볕드는 곳에 주둔하고 오른쪽 등 뒤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용병의 유리함이고 지형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상류에 포가 내려 강물에 물거품이 떠내려오면 건너려는 자는 그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절대적으로 해로운 6가지 지형. 무릇 행군하는 지형에는 첫째, 절간, 즉 험한 절벽 사이 골짜기를 뜻하며, 두 번째, 천정, 즉 사방이 높고 복판이 푹 꺼진 지형을 뜻하며, 세 번째, 철뢰, 즉 들어가기는 쉬우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지형을 뜻하며, 네 번째, 철라, 즉 가시덤불 등이 우거져 군대가 진입한 뒤 빠져나오지 못해 구물에 걸린 모양이 되는 지형을 뜻하며, 다섯 번째, 천함, 즉 지세가 낮고 진흙탕 모양으로 쉽게 빠지는 지형을 뜻하며, 여섯 번째, 천극, 즉 좁은 계곡 사이에 장애가 많아 행군하기 어려운 골짜기를 뜻하며, 이런 곳은 반드시 빨리 벗어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아군은 이런 곳을 멀리하되 적군은 가까이 오게 하여야 한다. 아군은 이런 지형을 마주보고 적군은 이런 지형을 등지게 하여야 한다. 행군하는 길가에 험하고 막힌 골짜기나 질펀한 소택지, 갈대가 우거진 늪지, 산림, 초목이 무성한 곳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심해서 거듭 그곳을 수색해야 한다. 이런 곳은 폭병이나 간첩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육지전이 대세였던 당시에는 꼭 숙지해야 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 적의 동태를 알아내는 법 33가지. 1. 적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고요한 것은 그들이 험준한 지형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2. 적이 먼 거리에 있으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아군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3. 적이 험준한 지형이 아니라 평지의 진을 쳤다면 그곳에 진퇴에 용이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4. 많은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5. 풀숲에 장애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6. 새들이 날아오르는 것은 그 아래에 복병이 있다는 것이다. 7.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것은 적군이 기습해 오기 때문이다. 8. 흙먼지가 높고도 날카롭게 일어난다면 적군의 전차가 진격해 오는 징후이고 9. 흙먼지가 낮고 퍼지듯 일어나면 적군의 보병이 진격해 오는 징후이며 10. 흙먼지가 흩어져서 일어나면 적이 땔감을 채취하는 징후이다. 11. 흙먼지가 적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12. 적군이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전비를 갖추는 것은 진격하려는 뜻이다. 13. 적군이 강경하게 말하면서도 진격하려고 하는 것은 퇴각하려는 뜻이다. 14. 가벼운 전차가 먼저 나와 그 측면에 머무르는 것은 진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15. 약속도 없이 강화를 청하는 것은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 16. 적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전차를 정렬시키는 것은 공격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17. 반쯤 진격했다가 반쯤 퇴각하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기 위해서이다. 18. 적군이 병기를 지팡이처럼 기대고 서 있는 것은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19. 물을 길어 먼저 마시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이다. 20. 이익을 보았는데도 진격하지 않는 것은 피로해 있다는 것이다. 21. 새가 모여든다는 것은 적의 병력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20이 한밤중에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23. 군대가 소란스러운 곳은 장수가 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24.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부대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25. 지휘관이 노여워하는 것은 병사가 게으르다는 것이다. 26. 말을 죽여 고기를 먹는 것은 군대의 식량이 없다는 것이다. 27. 군영에 질장군을 걸어놓지도 않고 막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적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28. 간절하면서도 타이르는 모습으로 천천히 병사들과 말하는 것은 뭇 병사들의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29. 상을 자주 내리는 것은 궁색하기 때문이다. 30. 벌을 자주 내리는 것은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31. 장수가 이전에는 난폭하다가 나중에는 그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증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32. 아군에게 사람을 보내 사죄하는 것은 병사를 쉬게 하고 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적병이 썩내며 진격해와 서로 마주했는데도 오랫동안 싸우지 않고 또 서로 물러나지도 않는 것은 반드시 삼가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적의 동태 33가지 항목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적의 외적인 행동을 관찰해 그들의 정황을 살피라는 것으로 이를 상적이라고 한다. 아주 사소한 단서도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유효하다면 적을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것은 상대방을 통해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5번째, 병력의 숫자만 믿지 말라. 병력이 더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오직 무모하게 진격만 하여서도 안 되고 병사들의 힘을 하나로 집중시켜 적을 헤아려 판단하고 인재를 취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단지 깊은 생각 없이 적을 얕잡아 보면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총지휘자인 장수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병사 수의 많음을 중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용병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병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병력의 많음이 아니라 그런 병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장수의 역량에 있다. 오합지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적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6번째, 너무 친하지도 거리를 두지도 말라. 병사들이 장수와 아직 친해지거나 기대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게 된다. 복종하지 않으면 다루기가 어렵다. 병사들과 이미 친해졌다고 하여서 벌을 행하지 않으면 다룰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병사들에게는 문으로서 명령하고 무로서 통제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라고 말한다. 명령이 평소에 잘 시행되고 그 사절들을 가르치면 사절들은 복종하게 된다. 명령이 평소에 잘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절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사절들은 복종하지 않는다. 명령이 평소에 잘 시행된다는 것은 모든 사절들과 서로 친화하기 때문이다. 손자는 엄격한 명령체계와 짝을 이루는 친밀함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자칫 병사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아울러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